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저거 사고 싶어. 이거를 안 얻었다고요? 한 300만 원. 사야겠어, 사야겠어. 가방도 주잖아요. 이거 좀 되네. 이거 하나 가지고
해본 뼈으면 그나마 제일 가볍고 신선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바늘 보면 너무 많이 이때 영혼 재미가 이게 아니라 나다. 근데 걸린 그럼 인터넷으로 사실 을지로 아 빨리 가는데 나 산도 다니는 얘는 필요 없어 짠 맞춰 일어나야지. 이거 가져셨어요? 이거 가져요. 해놨겠지? 달라고 하세요. 사전도 주세요. 나 사진 가지고 왔어. 일단 나도 잘때 양보해 주는 거야. 고맙게. 아 맞아요 그거 찾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있어요. 일진도 진짜 공간이 있는 건데. 진짜 공간이 있는 거. 뺏기가 이제 한참 바뀌었으니까 다 되네. 씨, 다 되네. 지금 이거 지겠네. 이거 지나는 거 맞지? 돈떡한 마음 먹고, 예? 알고 확실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메시지를 서로 보내고 있어요. 계속 좀 임대다니. 지금 사실 장비라고 이거 맞춰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추우신데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호 선생님 오셨네. 지방에서. 멋지죠? 키리죠? 야, 고구마. 다른 분들은 왜 안 하셨어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15년 전 사진. 사진 안 내신 분 내세요. 사진을 내주는구나.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아, 사진. 아, 내는 거야? 화장한 거죠? 크기는 요만하게 되는 거야? 여기 고구마 선생님 딱 잘했네. 한번 토분 좀 보여주세요. 너무 작지 않아요? 15년 전 사진 안 보여요. 예, 지금. 라니님 그동안 아이고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방언증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 안 찾았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방어증 아니에요? 기자증이에요? 기자증이에요. 정부가 방송입니다. 그냥 좁아가지고. 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 뭐 이게? 치자씨는 두개 기자증을 먹는 게 맞네. 발급받았어요. 우리 공항에서 기자증입니다. 다시 할 거예요. 사진을 내야 돼. 이 친구님 안 계시니까 솔직한데. 아니 말은 딱된 것 같아. 마시거나 지금 영화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분 지금 나가 봐요? CCTV처럼 보고 퍽퍽퍽 이거 문제야. 나는 좋은 제일 먹는 화질이 그거 하는 거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했나? 깨져가지고.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붙이지 마, 붙이지 마. 붙이지 마. 마이크 왔다 갔다 하려고 약간 뛴 거야. 거기 붙여가지고. 여기는 안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무 높아. 발을 발이 빠져요. 네? 이거 끼워줘. 지금 너무 무섭어. 신경 안 해놨다. 잘하시네요.
너 연세 어디 있어? 연세 어디 있어? 홍제도. 홍제도. 그러면 어디 갔어? 그러면 어디 갔어? 서명대. 나는 복권을 기억하는 행동 그말 듣고 내고 우리 공화당 TV도 이 카메라를 좀 포토라인을 지켜야 돼. 앞을 내면 일자로 좀 해. 그래서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앞을 그내면 다른 사람 방해를 받는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면 됩니다. 네. 홍제동 얘기하니까 옛날 78년도 그러니까 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돈이 요맘때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잠시만 홍제동에서 기다려주세요. 노학생 나와서 우리 학교까지 걸어갔거든요. 거기 저는 불광동 쪽에 있습니다. 학교가 서대문에 있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와서 노학생 고개를 차들이 못 치고 넘어가요. 걸어서 학교까지 나도 친구들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셔서 건강 좀 조심하세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오늘만. 네, 오늘만. 오늘만. 좀 시간이 예. 사전 최고위원회가 좀 약간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여 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최고위원님 마스크.
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회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없나? 하나만 저 정도. 한치 오세요. 의자를 줘야지. 오늘 최고위원회가 조금 길어져서 당헌 당규 검토할 게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인신감금 옥중투쟁 1341일째 되는 날입니다. 1341일 동안 침묵투쟁 인신감금 하에서도 잘 버텨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 악마의 정권 문재인 파쇼 정권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은 배신자들, 역사의 역적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그 잘못된 사리사욕,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탄핵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정의였는가, 무엇이 불의였는가를 분명히 밝혀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똑바로 설 수가 있고, 문재인 파쇼 정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정말 구국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국민들 말고 기존 정치인 지식인을 가지고 이 파쇼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정치인 지식인이 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우리 공화당과 같은 그 구국의 투쟁을 하려면 사실 그렇게 해도 문재인 파쇼 정권을 이길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 쇼나 하고 또 국회에서 날짜 정해놓고 공수처 압법을 통과시키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비굴하고 비겁한 정치인들, 지식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총선이나 큰 선거 때마다 거대 야당으로 합쳐야 된다 하던 원로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바깥에서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특히 우리 공화당 당사까지 와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입 닫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 지식인, 원로들을 보면서 이 나라 결국 그 안이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좌파로 갔고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겠구나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는 유경수 여사님 옥천 생가에서 유경수 여사님 탄신 95주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제재 조건과 억압이 있었지만은 100명 미만 집회답게 규모 있게 또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자유파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구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님의 국민 사랑 대통령, 사랑 영부인,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일은 우리 공화당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킬 것입니다. 어제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충청남북도 대전 시도당 당직자와 시도당 위원장님과 당직자, 그 다음에 당원동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중앙당 사무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가장 힘든 과정을 겪었고 수험 준비를 하는 입시 준비를 하는 상황도 상당히 억압되고 미비했음에도 수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이기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로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일은 우리 공화당의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능일 날 조용하게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현수막을 각 수능 시험장 근처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수능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거죠.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장 임기 연장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도 공수처장이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권 자체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정권 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을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언론 방송이나 기존의 권력기관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정권을 다시 교체한다 하더라도
대법관 13명 중에 이제 8명,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 6에서 7명. 지금 국회 일당으로 장악돼 있죠. 그리고 각 권력기관, 경찰은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군 행태 보십시오. 모든 권력기관, 거기에 하나, 정권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 지금 공직자 선출, 울산시장 선출 문제 개입 관련, 옵티머스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또 세 사람의 성추행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 많잖아요. 원전 폐기의 부당성, 절차상의 하자, 또 이번에 김해 신공항 확장한 폐지 등등 정권위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다 법적 잣대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을 공수처를 만들면서 완전히 약화시켜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해서 이 파쇼 정권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 정권의 교체와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교체를 누구의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할 상황은 지나버린 겁니다. 이제 국민의 저항권 발동에 의해서 국민 후보가 되어야지만 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 권력을 장악한 이 주구들이 또 권력 옆에 붙어 있는 권력 핵심 권력 기구들이 눈치를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권교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정권교체하고 난 다음에 국회 장악되고 권력기관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식물 대통령 만들어서 대강 또 손잡고 앞으로는 보수를 얘기하고 뒤로는 뒤에서 손잡고 나라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정권교체 하나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정권이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정말 파쇼 정권을 몰아내고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붉은 적폐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권이 교체돼야지만이 올바른 정권 교체가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분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 대통령 후보, 국민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 이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4년 동안 제가 했던 얘기가 너무나 똑같이 맞아 들어가서 저도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느껴야 될 것은 이제 친문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래가 총선 때 되니까 전부 큰 데로 가자 해가 큰 데 밀어주고 주동했던 사람, 선거 주동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다가 석 달 딱 지나니까 다 얼굴 다 내밀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을 2번 죽이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목숨을 걸더라도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정권 교체를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그것을 용서하고
국민 대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반대 투쟁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논의를 다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대학교 뭐 게시판에 뭐가 나왔다는데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예요. 대통령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의 대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도 있고 우파 유튜브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 전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죄가 없는 분이고요. 이들은 엄청난 죄를 덮으려는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죄가 없는 분이 거짓 촛불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한 거고, 이들은 권력 찬탈을 한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해서 일당 독재, 파쇼 독재를 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볼 대상이지 그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추후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제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가 우한 배령을 이유로 그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회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10명까지만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도가 덜한 지역은 오렌지존이라고 해서 25명까지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정명령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가톨릭 교구와 유대교 쪽에서 이게 연방헌법 제1조 수송 제1조 위반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최근에 그 에이미 코니 베렛이 연방대법관으로 선임이 되면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판결에서는 사실은 네바다주 이런 데서 종교시설에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1월 25일 연방대법원에서는 5대4로 10명 또는 25명으로 종교행사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 주에서는 이제는 그 행정명령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게 무시되거나 그 다음에 뒤로 후퇴돼서는 안 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시설, 다중이 모이는 다른 시설들, 예컨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들에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 두 가지 주요한 근거로 바로 쿠오모 주지사가 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우리 물론 대법원,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는 워낙 이 작용화가 심하게 돼 있어서 어떤 결정을 뭐 내릴지 오히려 연방대법원과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릴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우한 대협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 상황을 같이 겪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법원에도 뭐 일정한 영향을 줄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우리가 투쟁해 나간 방향에 있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백신이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여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한 그 코로나 독재, 코로나 바쇼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날씨가 영하 8도 이하로 계속 한파가 온다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3일부터 27일까지 리얼미터가 YTI 의뢰로 18세 이상 남녀 2,516명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씨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평가 긍정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1.1%가 상승돼서 43.8%가 나오고 부정평가는 52.2%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좌파들 공산 전략을 보면 3인 성호다, 고양이도 3명이 이야기해서 주장을 호랑이 만든다는 결국은 잘못을 은폐하고 은닉하고 선전선동으로 상징주작으로 언론들이 일조하다 보니까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라는 망하는데 1.1%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공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고 이런 민간 사설 영역까지 사회 전체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알다시피 항상 매표행위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고 위선과 내로남불, 적반하장 이것이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이렇게 또 조금 올랐다고 하니까 어안이벙벙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혹자는 이런 정치를 가지고 클랩토크러시다, 도둑정치다, 마치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면하는 정치다 이런 말로도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깜짝 놀란 거는 지금 합법들이 이렇게 정기국회 내에서 한 15개 이상이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아마 소리소문 없이 막 이렇게 언론에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비판하는 기능이 적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국정원은 완전히 간첩을 수사하는 기능에 손을 떼야 되고 경찰청에 지금 대공수사권을 이양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은 기존에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1,600명의 그 대공수사요원들을 일반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그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으로 가져가면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뭘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첩 잡는 거는. 북한의 대남 공작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엄청난 간첩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지금 선포한 바에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국가를 해체하는 작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북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의 그런 독재적 폭력 집단과 상대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합법들이 이렇게 통과되면 공수처법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간첩은 누가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촛불 들고 강화원에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고정 간첩들하고 많은 간첩들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서 한 이런 아픈 역사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꺼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악법들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중국 공산당이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뭐 장기판의 쫄보다도 그동안에 한미동맹으로 굳건하게 그나마 견제를 해왔는데 뭐 친중 정권이 미국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김치까지 종주국이 중국 공산당 거라고 말이죠. 완추시분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ISO 국제표준화기구에 중국이 표준화한 김치를 이렇게 보도하는 이런 행태가 있고,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문화, 이제 생활 영역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네임으로 그동안에 평가받아 왔는데 알다시피 2001년부터는 UN 식량농업기구 FAO하고 세계보건기구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 코텍스에 이미 세계 규격으로 등재가 된 상품인데, 이게 뭐 중국 수찬 지역에서 염장 야채식품 파우차이를 한국 김치를 둔감시킨 뭐 역사 왜곡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동북공장. 이제 문화생활 영역까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이 친중 정권이 다 내주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인 가치까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메이저 신문에 제가 사설을 보고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어떻게 그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은 삽질 토건 사업 예산들이 문재인 씨 정부에서만 88조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 이번에 10조만 더해지면은 100조 원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2015년까지 통틀어 가지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한 토건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 1조 4천억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에만 17조 했고 이제 가덕도까지 합하면 100조까지 된다니까, 이거 뭐 토건 삽질 정부다. 이건 정치 사기 매표 행위를 위한 급조된 예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무현 씨 당선될 당시에 세종시 이전 문제 가지고 톡톡이 재미를 보고 매표 포퓰리즘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이 정권 행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이후에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보니까 월성 원전 관련한 구속영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직무정지된 이후에 대전지검이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전직 윤석열 산업총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아마 더 수사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관례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정무정지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뭉개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비리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그냥 무리수를 두고 윽박 지르고 이러면서 다 지금 봉쇄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상식과 법리가 파괴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정기국회가 언제 문단할지 모르지만 이런 악법들 막 소리 소문 없이 공수처법을 비롯해 통과되는 중에 우리 당이 그거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키는 그런 홍보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당은 좀 차분하게 대한민국의 기성 언론들이 마치 바이든 당선자를 다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이래 왔는데, 역시 그 지금 미국에서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우편 투표 문제라든지 또 몰표가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그 문제점, 스마트 매틱스 그
투표 기술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들어가면서 참 시원하게 누구보다도 CNN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무조건 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너무 언론들이 선전선동하고 말이죠. 앞서가고 언론이 대통령 뽑고 언론이 판사처럼 판결하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유경수 여사님 탄신 95주년이었습니다. 많은 동지분들 충북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많은 동지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고 또한 많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시간에 또 서명대를 열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경수 여사님은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국모라는 호칭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평생을 헌신과 봉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님께 헌신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 헌신을 했고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국민들에게 헌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 안 닿은 곳이 전국에 없을 만큼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이 대단하다면 또한 유경수 여사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소외된 자들이 없다고 그 당시에 볼 정도였습니다. 이 헌신과 봉사의 기저에는 희생의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년여를 이제 투쟁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라는 평도 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본인에게 뭘 해줬길래 저렇게 대학기 들고 저렇게 뛰다니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제 한물 갔다 사람들이 언급을 하거나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의 따님이었던 그리고 대한민국과 결혼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유경수 여사님의 정신이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고 그 길의 끝에는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현재의 가시밭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끝에는 꽃길이 있을 거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그리고 동지분들끼리 서로 아껴가며 서로 힘듦을 인지를 하고 상대편을 대해주시고 항상 희망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조용했던 국회의원들이 전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한 분은 이제 출판기념회까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박원순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 다 성추문으로 한 명은 사퇴를 하고 한 명은 뭐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승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장만 이야기를 들자면 나경원과 이혜훈입니다.
나경원은,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동작을에 출마를 했을 때 선거 사무실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호한테 지면은 한강 가서 동작대교 가서 떨어져 죽겠다. 이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 그 을에 국회의원을 나갔다가 처참하게 떨어진 분입니다. 성추문을 당해가지고 사퇴를 하고 뭐 자살을 하고 했던 사람 지역에 단순하게 그거에 대항마로서 여성을 낸다. 그것도 사탄파. 나경원, 이혜훈이 얼마나 대통령님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뒤에서 조롱하고 현직에 있을 때조차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까먹지 않고 조롱을 하고 할 때마다 뒷다리를 걸었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후보 목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은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 뒤안길로 묻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스스로 표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정치적인 역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자서전을 내셨잖아요. 자서전에 공수처법 관련 통과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그 전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으면 공수처법이 원만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임기 끝날 때 시작을 하는 걸로 할 수 있었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있던 법까지도 개정을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구두로 문서로 확정도 안 되는 구두로 협약을 한 거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자서전에 정치인이 뻔뻔스럽게 쓸 수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3일 날 수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폐렴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받은 올 1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가 교육권입니다. 그 교육권을 침해를 할 때는, 예를 들면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적어도 초등학생 저학년은 무조건 등교를 시킵니다. 얘네들이 혹시나 있을 중국 폐렴에 대한 피해보다도 이 아이들이 놓칠 교육권,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입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팬데믹에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이 되면 꼭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상대편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중랑구팀이 면목역 3번 출구에서,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서초구 을팀이 양재역, 구로구 관악구팀이 남구로역 6번 출구,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 송파구 을팀이 송파역 4번 출구, 그리고 석천호수 서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팀이 연신내역, 구로구팀이 신도림역 4번 출구,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리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나흘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전시장 농협 앞,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미포 정거장 입구, 기장시장 앞 버스 정류소, 서면 국민은행 앞,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미포 정거장 입구, 서구 당사 앞, 서구청 앞 국민은행, 북구덕천 1200 다이소, 부산일보사, 자유시장 금사랑,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시당팀이 동아 쇼핑몰 건너편에서, 대구 북구팀이 서변동 농협, 수성구팀이 범물동 동아백화점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은 5일 동안 화원장, 경북 고령 대가야시장, 현풍 파출소 앞, 화원시장 뒤 명천교 입구, 다사대실역 만남의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서구팀이 서구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성남시 중원구팀이 남한산성 행궁 앞 산성 로데오길, 안양 과천 수호팀이 대공원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영동시장과 지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속리산 법주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영천시팀이 영천 공설시장에서, 경주시팀이 경주중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시팀이 이틀 동안 마산 합정동에서 그리고 수로 왕릉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대주도당팀이 동문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마포역에서, 그리고 진추모가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인수 4,199명, 일반당원 880, 책임당원 171명, 총 서명인수 4,199명, 당원 1,051명이 새로 입당하셨습니다. 서명대를 운영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진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예, 공락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가 4년 전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그들이 이 정권에 부역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료들을 모두 구속시키는데 일조를 한 장본인들입니다.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정권의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되고 그들이 적폐 세력이 될 것이라고 우리 공화당은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윤석열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법조인들, 지식인들, 머리 좋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래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올바른 소리가 안 나옵니까? 정말 입 쳐닫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정말 그들한테 부역하는 것보다 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문재인 가짜 정부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문재인 가짜 정부 관료들을 부역죄로 모두 체포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들 후세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검찰총장 다음으로 경찰, 군, 고위공직자, 법조인 모든 분들이 이제 적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살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옛말에 죽소서 개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이면 우리와 같이 모두 같이 해주십시오. 또 선거 때가 되니 메뚜기 정치인들 우르르 기어나와 또 그들을 가짜 정치공학으로 놀아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세태를 보면 그 정치인 중에 안철수니 진중권이니 그들이 무엇입니까? 4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위정자고 위선자고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고 여기에서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불의를 못 보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 당 동지 여러분이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도 유경수 여사님 탄신 95주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추운데도 앉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한 분도 열애 없이 서서 그 추운 곳에서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를 함께 우리 집회를 해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겨울 동안, 이 추운 겨울 동안 이어지는 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중국 폐렴 문제로 야외 투쟁이 많이 줄었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방안채비, 다들 수년간 잘 되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5개 갇히신 지 1341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달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4주년 되는 날이 4년째 되는 날이 딱 1350일 되는 날입니다. 딱 10자리가 항상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날짜는 항상 무슨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4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옥에 들어가신 지 3년 하고도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이렇게 후보들 몇몇 누구누구 거론되는 사람들 몇몇을 보고 있으면 그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확실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사사로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배신을 했고 이 사람은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무슨 문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움이 됐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됐든 결과적으로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따랐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따랐던 것은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을 했던 가치가 정말 그 시대의 그리고 지금의 시대의 정말 필요한 가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 통일까지 바라보는 그 완벽한 비전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그 시대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임 정권과 비교해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셨으며 사실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겪는 것과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올바른 길을, 공정한 길을 가셨습니다. 청년 취업자들, 취직준비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청년 취준생들을 위해서 노조들과 싸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들 세금, 국민들 앞으로 사는 먹거리 이런 거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어떤 분이 사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제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왜 그렇게 우리 공화당 하냐, 기력 낭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하시는 면면이 모두 국가를 위한 그 국민을 위한 비전의 제시였고 하나하나가
상황이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 한들 마음속에 한 걸음도 국민을 위하지 않은 걸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보수의 가치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마 공수처법 데드라인이 이번 이틀 뒤인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데드라인이 12일 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날까지 어떤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이제 여건이 갖춰지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4년에는 다음 주 수요일 모두 기억해 주시고 투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함께 끝까지 투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에 이 관광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단풍놀이나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아파트를 사러 다니는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그 구실을 가지고 수도권의 부동산을 묶어 놓으니까 지금 풍선 효과로 각 지방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창원, 천안, 울산, 전주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취득세 1%에 묶여있는 1억 원 미만의 저가 소형 아파트들을 이 투기꾼들이 다니면서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십 채씩 그냥 마치 물건 장 보듯이 이제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내년 되면은 정부의 정책이 또 바뀔 것이다. 그럼 취득세가 오를 것이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무려 5배가 늘었고요. 많이 오른 것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였는데 1억이 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 대책 없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서민의 목을 지금 더 조르고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저기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1위를 했습니다. 판매가. 근데 그 중에 거래량의 절반이 외지인들이 와서 산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지방 예외 조정이 도리어 지방 아파트 값의 불안 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발표도 없고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대책이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러한 경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세금 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무려 올해 세금 총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를 넘었습니다. 300조 4천억에 달합니다. 세금이 8조 8천억이 상승한 것인데요. 이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가율은 다 소폭 증가했지만 종부세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이에 한 몫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옥천에 갈 때 자차로 이동했는데 국도에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외국 동지분들께서 올려놓은 그 카메라 제한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국도에서 정말 50km가 많더라고요. 그건 도리어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주권자나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만 늘었습니까? 국가 부채 역대 최고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6조가 늘었고요. 이번 달은 전달보다 또 6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총 부채가 800조 3천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국가 부채가 800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 단위는 돈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비를 쓰는데 통신비 지원에 1조를 쓴다. 이런 대책 없는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채 좀 말씀드릴까요? 박근혜 정부 때 부채 170.4조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무려 부채가 410조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고 있어요.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고 악덕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으셨죠? 그리고 뭘 지원해준답시고 진짜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그거 받고 좋으셨나요? 여러분이 등골이 휘도록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꼴을 겪으실 건가요? 국가 부도 상태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실 건가요? 제가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소득 80% 내고 살 수 있냐? 네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네 능력 대접 못 받고 세금 80% 내고 나라에서 주는 거 받으면서 살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조금 갸우뚱해요. 지금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살림 바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공짜가 좋으세요? 공짜 없습니다. 자유도 공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 복지도 포퓰리즘입니다.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 노릇을 하는 문재인, 여러분 저의 마스크 보이시죠? 네. 요즘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겁니다. 제발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봄에 홍콩 범죄 인도법이라고 해서 홍콩의 우산혁명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간간히 합니다만은 그게 2019년 9월 14일 날, 9월 4일 날 철폐를 함으로써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홍콩 범죄 인도법보다 더 악법들이 많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악법입니다. 뭐 나라 자체의 저항 세력이나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공무원의 양심 선언을 못하게 하고 노무현과 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그 말을 쉽게 해요. 저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분은 아니 가족들이 뇌물을 받아서 자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례를 안 남기겠다는 것은 뇌물을 받든 부정부패를 하든 직권 남용을 하든 권력 독점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부정선거를 개최하죠. 부정선거를 하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무현의 전례, 선례를 다시는 노무현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올바른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져지는 것이 아니고 투쟁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전망의 상황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을 보니까 젊은이 지식인들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비굴하게 있으니까 이것 또한 참 이성우 최고께서 나경원 얘기를 했는데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탄핵 정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옳았다고 사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법하고 여러분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경원 2019년 12월 9일 날
원내대표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거 야당하고 합의 봐버렸어요. 누가 그 단식한다고 뭐 단식 국회에서 한두 번 합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대당을 해가지고 합의 보는 바람에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야당은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면은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 트랙도 있고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많이 하는 사선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그냥 툭 올려놔놓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사람이 또 시장 선거하고 지금 와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얼굴이 너무 두껍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안 나오시면은 나라는 이제 갑니다.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저는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의 상임고문이셨던 윤영탁 상임고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3선을 하고 스스로 정기 은퇴를 선언하고 몸소 이제 제가 문상을 저 조문을 가서 그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직, 강직, 청렴을 스스로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윤영탁 성인 고문님하고 얼마 전 돌아가신 홍사덕 고문님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밖에 투쟁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오니까 투쟁 깃발을 놓지 말아달라. 지금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길 거다. 두 분이 거의 같은 말씀을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제가 마지막 배웠던 날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윤영탁 상임 고문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그 회의가 미리 통지 못하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